자,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아까 기초예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다른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뭐 제 이름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김지훈 형법이라고 하고 네이버에 제 카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아마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네이버에서 김지훈 형법 치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회원 분들은 지금 한 18,000명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경찰 또는 검찰 쪽 그 형법 강의한 지는 지금 한 17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선배들을 같이 호흡도 맞췄고 또 많이 현직에 또 가 계시고 그래서 카페에 보시면은 이제 경의 경감 승진한다 이런 순경어 들어가서 그런 이제 그 글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제 별명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적중의 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건 내가 붙인 게 아니에요. 괜히 내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붙었냐면 제가 이제 주로 지방 강의를 쭉 하다 나중에 이제 노량진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메가 경찰이라는 학원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300형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심화 과정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형법 기본서가 보통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제 총론 강론 두 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합치면 보통 한 1,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 빨리 보기가 좀 어렵죠. 또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다 이제 없애고 제 수험 생활에 이제 사법시험 준비할 때 경험하고 그때 만들었던 나름대로 서브노트를 확장해서 요걸 그때 처음 나온 게 한 300페이지 될 거예요. 양을 많이 줄였죠. 근데 처음 나온 해에 이게 한 4개 시험에서 100% 적중이 됐어요. 대단하죠. 300페이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경찰 채용, 뭐 이제 승진, 간부, 검찰 이렇게 해가지고 4군데서 100%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유학집으로 이제 막판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지금 강의를 시작하지만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책은 요 책을 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두권 책은 아무래도 좀 빨리 회독하기가 좀 어렵고 빨리 회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시험장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본지 오래되면.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주된 교재는 요거 될 거고 요거를 공부하기 전 단계가 이제 바로 기본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서는 이제 형법의 정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책보다는 아마 좀 얇을 거예요. 그 법대 교재보다는 얇죠. 총론강론 합친 거니까. 예. 그래서 향후 이제 커리는 그리고 이제 형법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아까 우리 해설 강의할 때 그 저 우리 운동선수 출신의 성현이라는 친구도 이제 한 시험 볼 때까지 준비 기간이 한 7, 8개월 정도 된 건데 그래도 뭐 이렇게 어떤 공부만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형법은 이제 90점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경들은 이제 그냥 90점 맞으면 만족하시지 않나요, 보통? 경감부는 뭐 또 더 위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서 일단 90점 이상은 나와야 될 과목이라고 저는 단정 지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농담까지 했냐면 오랑우탄도 저 이제 말만 통하는 오랑우탄이라면 이제 형법은 90점 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이 점수를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이제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어떤 이제 시험 쪽으로 이제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학문에 치우치시게 되면은 대학교에서 배우듯이 무슨 설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시험에 아까 봤지만 거의 잘 안 나와요. 경감부도 한 40문제 중에서 학설 문제는 한 2-3개가 표준이에요. 예. 근데 그 학설도 우리가 아주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학설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 테마틱 강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이제 경감부나 또 이제 여경 전 분들은 이제 컷이 좀 이제 높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런 학설 특강도 빠지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거 이상은 제가 보장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서 따라오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시험용으로 제일 빨리 점수 나오게 하는 강의는 제 강의라고 저는 주변에서도 얘기해주고 또 어느 정도냐면 경감부에서 한 이제 유명한 형법 강사분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강의를 한동안 못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경감부 출신이 그 노량진에서 채용 강의에 왔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해서 이제 쉬는 시간에 담배 피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 했더니 그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강의를 못 하는데 내 강의를 들어가라고 했다고. 그분이 이제 여러 강의를 비교해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시험용으로 제일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또 강사가 추천한 강사니까 이제 믿을만 하시겠죠. 예.
향후 커리는요, 지금 이제 9월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10월 때까지 해서 이제 근데 아마 10월 중순 안에 끝날 거예요, 기본 강의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 학원하고 틀려가지고 제가 연강 형태로 하게 되는데 월, 화, 수요일은 저도 체력 안배를 하고 일부러 쉬고 목, 금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일주일에 4일씩 해서 보통 한 이제 하루에 컨디션에 따라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 대선배님이신 이제 신우진 박사님이 먼저 오후에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 일정이 끝나면 제가 또 오후부터 좀 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할 거고 저는 스피드를 되게 중시해요. 저도 수험 생활 해봤지만 제일 좋은 건요. 아예 뭐 수석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빨리 붙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강 형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하거든요. 지방은 보통 하루 하고 노량진 이틀 하고 이러는데 아예 좀 더 충분하게 할 거니까 이제 진도는 빠를 것이다 템포가.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강의는 가급적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강론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많이 시간을 거의 한 이제 70 정도 하고 총론은 30 정도 했었어요. 왜냐면 출제 비중이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강론하고 총론을 약간 비등하게 할 겁니다. 이제 10문제 나오고 또 이제 경감부도 예전보다 총론이 좀 더 늘었어요. 요새 트렌드가 이제 총론 쪽을 좀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비등하게 나가는데 강론에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재산죄하고 그다음에 문서죄하고 그다음에 총론에서 이제 학설 뭐 이런 것들을 테마 특강으로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10월 한 셋째 주 3주차부터 해서 한 2주 정도 예상을 합니다. 길면 한 3주 정도. 요게 이제 이른바 테마 특강이 될 거고요. 그래야 이제 재산죄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제가 법원행정고시라고 5급 그거를 누가 이제 부탁을 좀 해서 개인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거긴 놀란 게 그러니까 작년에 치른 법원행시 같은 경우는 40문제 중에서 13문제가 재산죄였어요. 이제 경감부도 재산죄가 거의 한 7, 8개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비중이 크죠. 근데 기본 강의 때 이거를 갖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날림이 돼요. 왜냐면 또 이제 그 기본 강의가 또 뭐 100강 이상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를 저 예상할 때는 한 55강 근처 요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또 이제 자세히 해야 되는 요 테마 특강들을 갖다가 이제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300형이라고 아마 제 책 중에 제일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이제 보는 교재가 요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양은 좀 적은데 또 적중률이 높아가서 그래서 그 300형이라는 게 이제 이른바 심화 과정이 되고요. 요것 또한 이제 50강 근처로 예상하는데 뭐 한 5주 정도 아니면 4주에서 5주 정도 예상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른바 문제풀이 강의 또한 이제 마무리 특강. 마무리 특강은 보통 한 넉넉 잡으면 한 20강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가 더 추가되냐면 최신 판례가 좀 많이 들어가요. 또 최신 지문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동영모고. 근데 이렇게 해봐야 그때 이제 제 미래경찰 사이트라고 좀 제 강의가 올라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한번 날짜를 맞춰봤는데 거의 한 1월 안에 그 모든 커리어가 다 끝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왜냐면 연강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면 요새는 이제 종합반을 등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 기본 강의를 갖다가 한 600명에서 1000명을 유지했던 학원이 노량진에 있어요. 근데 지금 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학원에서든 이제 5과목 다 어떤 이제 유명 강사들로 채워진 학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유명 강사분들이 다 그 팀에서도 팀장 역할하면서 이제 흩어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듣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인강을 갖다가 이제 또 인강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다 준비생들의 95%가 인강으로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인강도 올 프리패스 사는 건 좀 비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 프리패스를 샀는데 한 개 학원 거를 근데 몇 과목이 나한테 안 맞아, 3과목이. 그럼 또 티패스 또 다른 걸 사러 가요. 이중으로 돈이 들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좀 샘플 강의다
강의나 주변 추천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유명 강사분들 거 또 그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그걸 선택해서 조합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만의 종합반이라고 그걸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데 과목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붙을 수 있어요. 또 강사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A 강사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형법이 이제 학문용어로 하다 보니까 90점 넘는데 한 4, 5년이 걸리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 5개월이나 뭐 6개월 안에도 90점 넘길 수 있거든요. 뭐가 난지 아시겠죠? 저는 무조건 시험용이에요. 그리고 또 빨리 붙고 싶고 여러분들도 빨리 합격 시키고 싶은 마음이고 그 컨셉으로 나갈 거니까 또 그래서 제가 뭐 쓸데없이 제 뭐 잘난 척 자랑은 별로 안 할 겁니다. 이제 뭐 매번 이제 그 강사분들은 수업 시간에 50분 강의에서 20분을 자기가 자랑하다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한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제 20분을 갖다 학생들 혼내요.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서 강의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전 그렇지 않고 시간을 좀 중시해요. 좀 이게 그냥 빨리빨리 나가는 거를. 그래서 향후 커리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경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공통이 세면 학설 특강 이런 건 제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경분들은 좀 하시는 걸 추천하고 왜냐면 좀 컷이 보통 높기 때문에 보통은 그다음에 재산문세는 뭐 당연히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초심자가 아니라 기본 강의 이미 들은 분들은 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테마 특강부터 나가시면 됩니다. 이미 기본 강의는 난 잘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은. 근데 요번 기본 강의는 들을만 할 거예요. 왜냐면 총론에서 이제 그 좀 약간 변화된 그런 이제 그저 이 어떤 뭐랄까 스타일 이런 것도 좀 해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시험 점수가 언제 폭등을 하냐면은 보통 이제 마무리 특강 듣고 나서 동영 보고 끝났을 때 이 정도의 폭등을 해요. 그래서 경행 특채 그 중부대학교라고 참 경찰행정학과 나온 친한 제자가 있어요. 명일이라고 이제 지금 인천 근무하는데 그 친구가 이때까지가 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평균이 형법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이 40점대였어요. 이때까지도. 우리가 이제 학원 커리상.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이제 그 동기들이 좀 약간 무시를 했어요. 명일이를. 근데 나중에 시험 이때 이제 요게 한 달 과정 안에 얘가 그 평균 점수가 몇 점으로 올랐냐면 87점이 나와서 붙었습니다. 남경인데. 그 특채로 본 게 아니라 그저 일반으로 봤거든요. 그 친구도. 근데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 그때 감동받아가지고 한 달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마다 그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 여기부터 쭉 오르기 시작할 텐데 가장 폭등하는 점은 이 점이니까 요 과정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뭐 합격해 나간 분들도 이제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노량진 메가경찰이라는 데서 강의할 때는 인강 매출의 절반을 저 혼자 낸 적이 있어요. 거기 선생님들이 10분이 넘었거든요. 국수사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인지도라는 건 뭐 이제 의심 안 하셔도 되고. 또 저는 이제 이 일반 학원들처럼 이렇게 막 홍보를 안 해요. 또 이제 알바 작업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학원 측에서 이제 아예 그 학생들 아이들 한 어떤 때는 4,000개인가 구해가지고 커뮤니티에다가 막 이제 어느 누가 강사 좋다 이렇게 막 하거든요. 일절 안 합니다. 저를 이제 찾아오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 이 친구처럼 이제 뭐 형제나 아니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합격해서 추천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뭐 그런 알바를 할 필요가 없죠. 예. 뭐 알바 작업하면 이제 돈이야 다 벌겠지만 좀 이렇게 옳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해 나갈 것이고. 진도는 제가 이제 강론부터 나가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강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각종의 죄들을 배우다 보면요 판례도 굉장히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념도 여기서 총론 개념도 이제 은근히 제가 좀 미리 설명을 좀 해가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총론할 때 되게 쉬워요. 근데 학교에서는 보통 총론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직 배우지도 않은 죄명들이 나오게 되면 막 당황스럽고 외워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담들을 이제 확 없애는 게 이제 강론하고 총론 할 때 그때 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행 착수라고 이제 범죄 시작 이거를 강론에서 우리가 다 배우고 들어가거든. 그럼 외울 게 없어요. 드물어요. 그래서 시험용이라고 그러면 이제 강론부터 하는 게 맞고요.
예, 저기서 요새는 아마 이게 제가 이제 그래도 형법 강의 이 경찰 쪽에서는 약간 고참이라 그 후배 강사들이 자기들도 강론부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필기 노트 갖고 계시죠? 거기서 이제 5페이지 맨 앞에 여기 5페이지. 그래서 이 필기 노트의 의미는 이 스피드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모든 강사들이 이제 판서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따라서 이제 들으면서 쓰다 보면 때로는 말하는 걸 놓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판서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판서를 하고 있으면 제가 말을 못 해요. 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강의가 좀 더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 부담을 없애려고 우리 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거 이제 어떤 이제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 친한 어떤 그 학생이 제 필기를 적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마 국사에서 그거랑 조금 비슷할 건데, 왜 저 필기 노트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제 그 원웨이 한 길로만 가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거랑 좀 성격이 좀 비슷한데,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 보시면은 형법 서론에서 형법이란 게 뭐냐부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형법이란 뭐 개념 자체가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가볍게 좀 알아두시면은 어떤 사건이 주로 이제 어떤 죄의 유죄가 되거나 또는 이제 무죄가 되는지, 유죄가 된다면 어떤 형사 제재를 그한테 줄지, 형벌일지 보안처분일지 이거를 다루는 법을 형법이라고 합니다. 요걸 또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광해형법이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로. 광해 반대말이 뭐예요? 협의죠. 그래서 광해형법을 이제 실질적 의미형법이라고 하고, 협의형법을 형식적 의미형법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형법에서 형식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의역하면 좋냐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이름.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협의형법은 그러니까 법전 중에서 형법이란 이름으로 돼 있는 그 부분만 형법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실질 광해는 뭐겠어요? 이름이 형법인 것도 포함되지만 형법이란 이름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걸? 아청법 들어봤죠? 이름이 형법은 아니잖아. 그래도 이것도 넓은 의미는 형법이 들어가요. 왜냐면 죄와벌이 들어있거든. 형법은 짧게 얘기하면 죄와벌이에요. 문학 어떤 제 작품 이름이기도 한데 죄와벌이라고 해서 아청법도 있고 뭐 선포법도 있고 폭처법도 들어보셨죠? 폭력행위든 등 이제 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많아요. 이건 실적은. 근데 시험은 뭐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우리가? 협의를 대상으로 해야지. 광의를 대상으로 하면요. 한 범주를 갖다 한 1000개는 넘게 배워야 될걸요. 그럼 이제 포기해야죠. 그래서 대신에 뭐만 시험에 나오냐면, 그래서 이걸 썼는데 아청법하고 성폭법이 가끔 나와요. 가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범죄 배울 때 제가 나오는 거는 추려드릴 거예요. 다 나온 건 아니고 카메라 촬영죄 이런 거 뉴스에서도 보셨죠. 그런 거가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특별법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개념은 이제 그렇고, 범죄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우리 형법이라는 것은 이제 대륙법계라고 해서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강제 이식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륙법계고 가장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준 나라는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의 체제가 이런 건데, 범죄란 게 뭐냐? 그게는 이제 세 개의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세 개의 단계를.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얘를 처벌할 조문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얘를 처벌할 조문이 있는지. 그게 뭐냐면 구속요건의 해당성. 구속요건에 해당하느냐. 근데 만약에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바로 범죄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남이 키우는 양봉업자가 이제 키우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가서 F킬러로 다 죽였어. 죄가 될까 안 될까? 처벌할 조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남의 그 키우는 양봉 벌들을 갖다가 F킬러로 다 죽여버렸을 때 처벌할 조문이 있을까? 여기 뭐 이제 우리 좀 시험 본 분들 알잖아. 무슨 죄? 손괴죄예요.
근데 야생벌을 내가 때려잡아 주겠다. 처벌할 주문이 없어요. 차이는 이제 바로 이 송계죄도 타인의 재물이거든. 근데 양봉은 이제 타인 재물이잖아. 근데 이제 야생벌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그걸 따지는 거야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처벌할 주문이 있는지. 여름철에 여러분들 제일 짜증나는 곤충 있죠? 저는 좀 버티는 편인데 같이 사는 고향 친구가 있거든. 이제 하도 제가 좀 그동안은 수험생 분들을 이렇게 카페에 글 올려서 같이 생활할 분 이제 오라고 그때도 뭐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방 거기 공방을 만들어 줬어요. 제가 2층 침대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생활 쭉 하다가 그리고 또 희한한 거는 다 붙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이제 같이 있다 나가고 떠나니까 헤어지는 게 너무 또 싫은 거야. 정들었는데 이해하지 어떤 건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 친구들한테 심정을 토로했어요. 너무 좀 외롭고 힘드니까 혹시 너희 중에서 뭐 이제 결혼할 생각 없고 이제 같이 나랑 생활할 사람 있냐 했더니 그 한 명이 지원하더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거든.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모기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어. 그래서 모기만 한 마리 뜨면 잠 못 자 이 친구는. 그걸 꼭 해결해야 막 그러는. 그렇다 여름철에 모기 이제 괴롭잖아요. 모기를 때려 주겠다. 처벌할 조문이 없어요.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무상으로도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성범죄가 일어났더라도 이게 형법으로 갈지 아청법으로 갈지 성폭법으로 갈지 이제 막 따져보거든. 또 아니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갈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실무에서 가장 이제 우리 그 수사과에 계시는 수사 쪽에 계시는 이제 그 경찰분들이 제일 애먹는 게 여기에요. 끝까지. 그리고 구속 요건은 이제 주로 어디서 배우냐면 이제 강론이 다 구속 요건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죄 살인죄부터 이제 맨 끝에 무고죄까지 쫙 죄들이. 실무하면 더 어려운 게 특별법도 이제 적용하니까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애를 먹고 저한테 이제 가끔 이제 질문이 와요. 이거 이제 특히 재산죄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무에서도. 두 번째는 이제 구속 요건이 이제 해당이 됐어. 그건 처벌할 조문을 찾았어요. 사람을 죽였다, 타인을 죽였다. 당연히 떠오르는 죄명이 있죠. 살인죄. 근데 살인죄라고 하면 이제 어지간하면 이제 그 위법성, 법을 위반한 성격이 있는데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죽여도 결국 우리가 범죄가 성립되려면 이제 책임까지 넘어가야 범죄가 성립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중간에서 탈락이 되면 무죄가 돼버립니다. 예. 사람을 죽였는데 무죄가 된다고? 어색하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진 않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끝난 사건 중에서 유명한 사건이 그러니까 휴가 나온 육군 병사가 술을 먹고 소주를 한 몇 병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한 집에 들어가요. 문이 안 잠가놨어요. 지나다니면서 문을 열어봤는데 한 군데 열려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계신 여자분을 살해합니다. 칼로. 그러고 나서 거긴 하필이 어떤 적이냐면 결혼하려고 같이 좀 예비 부부야. 그러니까 동거는 미리 시작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비 부부 중에서 부인께서 돌아가시고 그 남편 될 사람이 나와가지고 격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흉기를 이용해서 얘를 살해한 거예요. 자기 어떤 예비 부인은 돌아가셨고 이때 그 남자는 어떻게 될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상체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당방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무혐의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불러요. 요게 조각이란 말은 우리가 우리 국어가 아니에요. 위법성이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위법성이 없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일본식 한자 표현이에요. 왜냐면 일제시대에 들어왔으니까 일제시대.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라는 사유. 정당방위부터 우리가 쭉 5개의 사유를 배울 거예요. 정당행위까지. 여기까지는 통과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불법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2단계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나눠집니다. 대부분은 책임이 있는데 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이 없는 그런 경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건 중에서는 왜 초등학생이 저 캣맘이라고 왜 길냥이들을 갖다가
밥을 주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뭐 앙심을 품었는지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와서 벽돌을 던져가지고 머리 맞아서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걔가 8살, 9살? 이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이야. 1학년인가 2학년. 그때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는데 책임이 조각됩니다. 책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책임이 없어지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형사 미성년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14세 미만. 그러니까 만 13세까지는 연쇄살인해도 무죄예요. 일단은. 그 책임을 우리는 비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짧게 얘기하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게 형사 미성년자는 이제 왜 만들어진 제도냐면 여러분도 아마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야. 아빠나 엄마가 나를 혼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려. 야, 애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있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얘가 뭘 한다고. 그 얘기는 비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나쁜 짓인 줄도 알고 했을 때야 비난하지만 그걸 아직 이제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그걸 비난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참.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형사 미성년자 여기서는 소년법이란 특별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형사소송법에서 주로 많이 배워요. 예. 그다음에 심신상실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장애가 있으면서 더하기 또 이제 정신장애는 있으면서 and 그다음에 이제 변별 능력이 없거나 변별력이란 말은 이제 이게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이걸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거나 또는 이제 통제력이 없는 경우, 결정력, 컨트롤 능력, 결정력 이런 거,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게 요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정신장애는 있으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을 때 이거를 심신상실자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뭘 저기냐면 무죄가 되면서 치료감으로 들어가요. 치료하려고 감금하고 보호한다. 정신병원 이런 데 데려다가.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아까 책임이 비난 가능성이라고 했잖아. 저는 제 고향이 경기도 과천인데 저보다 동네 선배인데 이 정신이 좀 잘못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뭐 저보다 한참 많고 제가 이제 중학생이나 이럴 때 그분은 성인이거든. 근데도 이제 애들 입는 그 멜빵 바지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거기 많은 여중생 여고생들이 데려올 때도 그냥 오줌 똥 마려우면 그 길거리에서 그냥 대로에 싸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때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못 본 척해요. 예. 이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비난해? 좀 약간 치근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지. 이런 제도들이 또 책임이 있어서 여기까지 뭐 형사비서도 아니고 상실자도 아니고 이러면은 이제 책임까지 있다고 봐가지고 얘는 범죄가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유죄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 총론은 이 목차대로 돼 있어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그리고 쭉 이제 뭐 미수론, 공범론, 죄수형벌론 이렇게 나가는데 요거는 일단 강론 들어가기 전에도 알아두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학이 약간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가 보통 3년제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이제 이 범죄 성립 요건은 이제 3학년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거꾸로 참 책임이 조각됐다는 얘기는요.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구성 요건에 해당성 위법성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예요. 왜냐면 3학년 때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 2학년 생활은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 풀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공범론에서. 예. 그리고 만약에 1학년도 못 들어갔어. 그럼 2학년, 3학년 생활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러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요. 위법성 책임 아예 검토를 안 합니다. 그냥. 여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통과됐을 때 2단계 검토하고 여기 통과되면 이제 3단계 검토하고. 그걸 학교로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예. 다음에 이제 3번 목차 보시면은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의 해당성 요게 달라요. 자, 예전에 해경 기출 지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해양경찰. 범죄란 구성요건과 위법성과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OX. 범죄란 구성요건과 위법성과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한다. OX 중에 X예요. 뭐가 빠졌어요? 해당이란 말.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구속요건 이 자체는요. 여기까지는 조문이에요. 조문 자체가 범죄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행위가 범죄지.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란 말이 해당이란 말을 빼뜨리면 안 돼요. 그럼 구속요건하고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선을 구별할 수 있죠. 구속요건은 그냥 조문이고요. 그 해당하는 거기 해당한다는 것은 그 조문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2번에 얘는 아까 설명드린 얘기가 나올 거야. 사람을 살해했을 때는 형법상 살해죄 조문에 해당한다. 타인이 키우는 꿀벌을 살해했을 때는 형법상 손괴에 해당한다. 이게 해당이란 말을 우리가 좀 쓰는 거거든. 그다음에 야생의 꿀벌을 살해했을 때는 어떤 해당 처벌 조문이 없다는 얘기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렇게. 다음에 위법성의 세계 4번 목차로 가서 1번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법을 위반한 성격이 있는지 검토하는 두 번째 단계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법을 위반한 성격이 있는지 그 얘기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분 위법성이 있으나 대부분은 뭐 이제 사람 죽였다 하면 대부분 위법한 거예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 이제 위법성 조항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 얘기예요. 위법성이 없는 경우가 형법상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방위. 그래서 예를 들어 강제추행범이 혀를 깨물어서 절단한 여성이 있다. 이것도 예전에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혀절단 정당방위 사건이라고 그래서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이제 가정주부예요 여자분이. 근데 약주를 좀 술을 드시고 취한 상태에서 비틀비틀 가시니까 남자 대학생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취하셨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준다고 하니까 뭐 정신이 없죠. 부축하고 가다가 으슥한 골목에 이르러서 그 아주머니를 가정주부를 벽에 딱 밀어붙인 다음에 니킥을 가격하고 그 다음에 입을 짜본 다음에 제가 설명하다 보면 이제 좀 이게 기억 잘하시라고 좀 예를 들 때가 좀 많아요. 제스처 취할 때가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일단 이게 저거 하니까 여자분은 놀래서 그 혀를 깨물어 잘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론에서 배울 건데 신체 일부를 절단하면 구속요건 해당이 어디에 되냐면 신체 일부를 절단하면 중상해가 돼요. 중상해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아주머니께서는 정당방위가 됐어요. 예. 근데 반대 사건은 이상하게 시험이 안 내더라고. 뉴스에는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국민적으로는 알려졌는데 대법원 사이트에 안 올려요. 그러니까 판례가 나온다고 해서 대법원 사이트에 다 올리질 않더라고요. 선별해서 올려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왜 그런지 하냐면 꼭 반대 사례가 나온 거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길 여자라고 하고 이제 내가 남자고 우리들이 이제 사귀는 사이야. 남친 여친. 근데 여기에 여자친구가 저 성현이 같은 애야. 체격이 뭐 중량급. 근데 둘이 또 여자로서 친구야. 같이 3명이서 술 먹었거든. 근데 이 성현이가 술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나한테 돌진해가지고 제가 딱 60kg대거든요. 저를 갖다 이제 한 80kg 훨씬 넘죠 저게. 지금 한 100kg 될 걸 지금. 110kg. 저런 여성이 나를 돌진해서 테이크다운 잡아뜨린 다음에 올라타가지고 혀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도 깨물었어. 근데 아까 왜 여자가 남자를 깨물었을 땐 정답하게 됐잖아요. 이 사건 안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거든. 저도 분노하고. 근데 남녀처럼 그렇지. 그게 느껴진 거야. 아, 이게 너무하다. 근데 판례 이유는 뭐냐면 남자인데 여자는 밀면 되지 이거야. 아니 근데 체중도 나와. 그 남자가 60kg고 저처럼 이제 왜소한 체격이죠. 여자는 중량급이야. 80 몇 킬로야. 잘 밀리겠어? 그렇죠. 또 이제 하이 포지션에 깔리면 힘이 더 안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남자는 유죄가 된 거야. 그래서 많은 이제 인터넷에 막 쌍욕 나오고 이제 남녀 차별이다 막 이제 등등등 그래 하니까 그걸 대법원 사이트에 안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 거야. 원래 당연히 내야 될 되게 중요한 판례였거든. 그래서 시험에는 그 여자분이 자른 것만 나와요. 그래서 여자분이 혀절단했을 때는 정당방위. 근데 혹시 또 남자 걸 낼 수도 있으니 그걸 구별하자고. 혀절단 사건은 여자분은 이제 정당방위가 됐고 남자는 이제 유죄로. 근데 이거를
죄송한데 제가 착안한 게 아니라 저기 뭐야 인터넷 댓글 보니까 그게 제일 기억하기 좋던데 쉐들단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저 유전무죄 무전유죄 들어본 적 있죠? 이거 이제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절룩하지 마세요. 요 댓글이 제일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일진 않. 발음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슷하죠?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어떻게 한 방에 기억되겠죠? 이거는 저 그게 좋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에 긴급피난이라는 제도도 있다. 긴급피난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상황 비슷하다. 이제 태풍이 내일 모레 오잖아요. 이번 태풍은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래서 토요일 날 외출 삼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파도가 10m 이상 칠 거래요. 상상이 안 가죠. 10m 이상이면 뭐 거의 쓰나미, 해일 이건데. 자, 근데 자, 그 먼 바다에 이제 어선이 이제 어업 활동하다가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들은 거야. 도망가야지. 그래서 육지로 도망오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조개 양식장 근처에 배를 정박했어요. 그래도 가까운 바다에 있으면 좀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태풍이 오다 보니까 이제 파도가 당연히 높게 칠 거 아니야. 배가 흔들리다가 배 정박할 때는 이제 닷줄을 내리거든. 그게 이제 흔들리면서 그 조개 양식장 그물을 찍고 조개들이 유실된 거야. 그럼 구속 요건에서 떠오르는 게 있지. 타인의 양식장에 그물을 찢고 조개 유실됐다. 구속 요건상으로는 손괴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데 무죄입니다. 위법하지 않다. 긴급 피난.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죠. 선원들의 지금 생명을 구하려고 선장은 선택한 거야. 근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거고 뭐가 더 우월해? 생명하고 사람 생명하고 재물하고는 당연히 사람 생명이 제일 우월하죠. 그때는 이제 긴급 피난을 인정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총론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요. 예. 우리는 좀 좀 강론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알았으면 하는 걸 좀 설명드리는 거고. 예. 다음에 자구행위라고 보이죠. 자구행위는 어떻게 의역하면 좋냐면 자신의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 자신의 재산을. 자, 제가 만약에 성현이한테 좀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성현이가 이제 나쁜 마음 먹고 원래 그럴 사람 아니지만 이제 나쁜 마음 먹고 그걸 자기가 이제 전 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놓치면 내가 돈 받을 수 있을까? 거의 못 받아요. 예. 또 뭐 재산 관계나 이런 그 민사 관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인터폴 이런 제도도 이용할 수도 없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내가 인천국제공항에 잠복했다. 얘를 체포한 거야. 그럼 일단 사람을 체포하면 체포죄라는 게 있거든.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해준 거야.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자, 우리가 강제추행죄라는 게 있어요. 요번 이제 그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셀프추행죄 이런 거. 강제추행죄는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감을 그 어떤 이제 수치감이나 혐오하게 들 수 있는 그런 그 행위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얘기 뭐냐면 나는 원치 않는데 저 사람이 했다 그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미안하지만 이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진수? 김진수? 진수야, 나 오늘 처음 보자마자 너한테 반했다. 이따 끝나고 시간 되니 선생님 저도요. 그다음에 좀 위람대 책 좀 이상한 사람인데 하여튼 술 한잔 하고 으슥한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저 키스하고 싶은데 괜찮겠더니 예 괜찮아요 선생님 하면서 입을 딱 내밀어. 이때 강제추행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게 피해자 승낙이에요. 승낙받고 했을 때는 지금 강제추행에서 일단 강제란 말을 빼버려야죠. 폭협박도 없고 그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것도 없고. 너무 역겨운 사례를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장난치면서. 왜냐면 기억이 잘 돼. 뭔지 알겠죠? 근데 원래 기억의 원리 중에서 반복해서 기억하는 방법도 있지만 큰 자극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선호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 이상한 성격으로 보지 말고 원래 진짜 그 제 고향 친구는 알지만 딴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하는데 내 친구 재윤이는 진짜 말이 없다고. 진짜 말이 없어요. 집에 가면 거의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친구가 먼저 얘기해요. 라면 끓여 먹을까 그럼 끝.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이 TV 보다가 나 먼저 자러 들어갈게 그러면 잘 자. 끝. 이런 정도로 말이 없어요. 근데 강의할 때만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제 성격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과묵한 스타일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피해자 승낙이라는 제도도 있다. 근데 이게 피해자가 승낙하면 아예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구속요건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구속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총론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 승낙이 있으면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승낙하면 유죄가 되는 게 원칙일까요? 무죄가 되는 게 원칙일까요? 승낙을 받으면 무죄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추행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화이트가 있는데 이거 나한테 선물을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가지세요. 또 사면 돼요. 이때 절도가 되겠냐고.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피해자 승낙이 있을 때는 무죄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게 나중에 조문 문제로 나와요. 그걸 응용해서.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으면은 피해자의 저 승낙이 있더라도 승낙이 안 먹히는 제도가 있어요. 아주 어린 꼬맹이한테 예를 들어서 그 뭐 9살짜리한테 이제 꼬셔가지고 우리 이제 야동 보여준 다음에 저 재밌겠지 나랑 한번 하자. 애가 좋다고 그런 거야. 그때 이제 무죄일까 아니면 유죄일까? 유죄가 돼요. 왜냐면 그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합의를 받아도 처벌이 돼요. 그게 승낙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죽이고 싶은데 괜찮겠냐 했더니 살기 싫은데 죽여. 죽인 거야. 근데 무죄일까 유죄일까? 유죄. 그게 승낙살인이라고 있어요. 그런 예외적 규정들이 있을 때만 유죄지 승낙하면 원칙은 무죄라는 거. 그다음에 정당이라는 것은 위법성이 사라지는 사유 중에서 제일 넓게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 법이나 명령에 의한 행위. 원래 체포죄라는 게 있지만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면서 어떤 이제 그 범인을 체포한다. 그때는 위협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한 행위고요. 명령에 의한 행위도 마찬가지고 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때 공무원이 그때는 이제 처벌되지 않고. 그다음에 업무로 인한 행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가 뭐 환자를 갖다 수술할 때 개복 수술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혹시 이름 물어봐도 되나요? 희진이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배 좀 갈라봐도 되겠냐? 이러면서 그냥 갈라버리면 범죄죠. 예. 근데 이제 의사들은 이제 그 수술 동의를 받고 만약 맹장 수술한다고 그때는 이제 그 업무로 인한 행위로 무죄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의사, 변호사, 성직자 이렇게 세 개의 직업이 나와요. 나중에.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상식에 사회상규가 상식이에요.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요거는 독일에는 없는 제도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법성을 독일보다도 우리가 없애주기가 쉬워요. 조각시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이제 뭐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다 이런 것이 이제 법상 허용될까 금지될까? 법상으로는 허용돼요. 근데 이거를 그 학교에서도 원래 체벌이 되거든. 법상으로는. 근데 그거를 막는 게 판례가 막는 게 아니에요. 교육감님들이 막는 거예요 지금. 요새 체벌 안 하죠. 그걸. 그래서 원래 판례는 이제 예전에 보면 다 교육 목적으로 애를 말로 안 될 때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체벌하는 걸 허용한다 이런 판례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모도 허용이 돼요. 잘못한 이제 자식을 갖다 이제 손바닥 내밀어서 초리 때리고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 뭐 종아리도 맞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민법이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친족상속법이라는 데에서 거기서 이제 그 부모는 자식을 갖다가 이제 교양을 양육하고 이제 교육시킬 수 있는 거기서 인정하는 거라 법에 의한 행위야 그럼 부모가 체벌하는 건 교육 목적으로. 근데 이제 동네 형들은 남의 집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죠 그 동네 후배를 갖다 체벌할 수 있는 게 법상 허용될까? 안 돼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자기 동네 60대 할아버지한테 형씨 담배 좀 빌립시다. 이지랄한 거야. 싸가지 정말 없죠. 중학생이 60대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30대 동네 형들이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너희 아버지보다 형이다 임마. 하면서 막 했더니 이 새끼들 봐라. 중학생이 30대 형들한테 내가 여기서 유도 배우고 있는데 한 판 붙자고 엉겨붙은 거야. 그때 화가 난 동네 형들이 얘를 끌어안고 어떻게 이거 방빗자루를 가져오라는 다음에 엉덩이 2대 때려서 보냈어요. 근데 그 집도 배지밀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신고한 거야. 그 정도면 오히려 우리 부모님 같으면 나를 혼냈을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그렇게 교육시켰냐고. 그죠? 근데 그 집은 그러니까 애가 그 모양이지. 그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판례를 만들었는데 그 동네 형들은 어떻게 유죄됐을 것 같아? 무죄됐을 것 같아? 무죄로 됐어요. 이유는 상식으로. 상식상 이건 처벌할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써먹을 일이 많다는 거야. 오히려. 사회상 위배되지 않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위법성에서. 판례도 제일 많고요. 우리가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하거든요. 싸움이라는 건 여기서는 판례가 얘기할 때 싸움은 뭐냐면 타격전이야. 타격전. 그래서 뭐 펀치나 킥을 막 교환하는. 이때 서로 치고받잖아. 그때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격과 방어가 서로 교차. 섞이니까 한쪽을 정당방위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대로 처벌시키려고 하던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희진이라고 그러는 희진이가 갑자기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너 강의하는 스타일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 하면서 멱살 잡고 나를 흔드는 거야. 그때 내가 왜 이러냐면 너라고 하면서 이렇게 뿌리쳤더니 넘어져서 얘가 저기 뭐야 뇌진탕으로 죽었어. 죄송합니다 진짜. 끔찍한 사례를 들어서 이때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죄가 돼요. 그 판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 공격할 때 뿌리치거나 밀치거나 안 맞으려고 아니면 그 홀딩 끌어안는 거 있지 클린치? 끌어안으면 얘가 타격을 못 하잖아. 그때 이제 혈압으로 죽거나 뇌진탕으로 죽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 그때는 무죄를 해줘. 그것도 뭐냐면 사회상규야. 상식으로. 그걸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불러. 예. 아까 왜 기출 해설 들은 분은 자기 딸 눈 찌르니까 밀친 거 있잖아. 그런 거. 책임 비난 가능성이라는 거 행위재해를 비난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부분이다라고 했고 책임 능력자는 일단 두 개를 아까 설명했죠. 형사비상자하고 심리상일자. 하나 또 슬픈 얘기 하나 해줄게. 그 환각제 마약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정신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 좀 LSD인가 뭐 하여튼 센 그 환각제 마약을 많이 복용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를 악마로 본 거야, 걔. 그래서 엄마를 갖다 살해했어. 환각 상태에서. 그랬을 때 그것도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뭐 대법원까지 간 건 아니니까 이제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거지만 가볍게 들으면 이 마약 관련 법은 이제 위반이 됐어요. 근데 존속 살해는 무죄를 줬어요. 그 마약은 먹으면 거의 환각이 보인다라고 또 이제 다 입증이 된 마약이라 그래서 그런 이제 존속 살해 고의가 없다고. 자기는 환각 상태에서 이제 악마, 마귀, 귀신으로 이제 보고 찌른 거라고. 그런 게 이제 심신상실이야. 다음에 그래요. 그 정도 1교시는 이렇게 보고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10시가 가야 됐네. 그럼 오늘은 해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미안한데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